울트라 캐퍼시터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 큰 축전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각종 프로젝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울트라 캐퍼시터 시스템을 공개하고 지금 납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전압 데이터 센터양 슈퍼 캐퍼시터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는 만큼 이 모멘텀적으로는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총이 1.8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대형주들은요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면 엄청나게 우상향을 합니다. 약간 바닥권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으로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틀입니다. 오늘 증시는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간 세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란 전쟁 관련돼서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번 하락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들과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업들이 지리에 말려난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날에는요 매매를 하시다가 단타 매매 하시다가 터지기가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음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SK하이닉스 실적 분석과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제2의 광통신 테마가 될 수 있는 신규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자랑을 하나 하자면요,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던 원전 기자재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줬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이 빠지면서 시세를 많이 반납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뿐만 아니라 원전 기자재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나 태웅, 일진파워, 한정기술, 우진 이런 종목들이요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물론 윗꼬리는 나왔습니다만, 일부 종목에서는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건설주에서 원전 기자재로서의 전환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부터 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쫄 필요 없이 크고 길게 먹어야 되는 섹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였던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SK하이닉스는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고 영업이익률도 70%를 돌파했죠. 하지만 이 시장이 기대해준 컨센서스 이상이 나와준 것 같진 않아요.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영업이익을 40조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7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되게 좋지만 이 수치 자체가 시장 컨셉보다 약간 아쉽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 계약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HBM에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한 딱 그 수준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기 힘들다. 이번에 70%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75%, 80% 이렇게 나오는 건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추가적인 마진율 상승보다는 50%대, 60%대 마진율이 나오지만 매출액 자체가 늘어서 절대적인 이 금액,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돼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캐펙스 투자라는 건 결국 이제 증설을 하겠다, 추가로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겠고요.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되면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떨어지더라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 이렇게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소부장주들에게도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분기 전망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돌파해 주기보다는요 약간의 숨고르기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 22일 날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가 나옵니다. 물론 이 레버리지 ETF가 나온다고 해서 급등을 바로 하진 않겠지만, 이 레버리지 ETF로 통해서 들어오는 수급과 얼마 안 있으면 또 6월이 되고, 그러면 또 다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높은 마진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0%, 80% 마진율은 힘들겠지만 60%의 마진율인데 매출액이 확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다시 이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급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봤을 때 결국 이제는 캐펙스 투자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들 계속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HBSP 같은 종목도 5만원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TSE 같은 종목,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한 8만원대 얘기를
드렸었고 거의 뭐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뭐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FNS테크 같은 종목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실적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주 관련돼서는 KC텍 같은 종목들, KC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HBF 랜드로 만드는 HBM이죠.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KC텍 같은 기업들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주 관련돼서 계속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소부장주에서도 엣지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소부장주들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좀 조용히 움직이던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전업 테마주인데요. 이게 광통신 다음 테마주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전압 테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캐패시터 테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캐패시터 그리고 뭐 이런 전력 반도체 캐패시터라는 건 뭐냐면 이런 축전기를 말하는 거고요. 뭐 MLCC나 이런 울트라 캐패시터 그리고 이런 콘덴서들이 다 이런 축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뭐 아시다시피 칩을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이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전력 소모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전압이 지금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고전압 추세로 바뀌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전압 직류, 그러니까 800V의 직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요, 아주 강한 전력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열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전력 간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도 우리가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전력 컨트롤 관련되는 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광통신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광통신 테마들도 같은 경우에도요, 과거에 구리선으로 쓰던 것을 광섬유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쓰지 않았던 수요가 생겼던 건데요. 역시나 데이터 센터도 과거에 이렇게 높은 전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런 고전압이 도입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는 점에서 뭐 광통신주처럼 막 10배, 20배가 가지는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곽강을 받을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섹터, 이쪽 고전압 섹터의 흐름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 부품으로서 800V의 높은 직류 전력망을 쓰려면요, 자연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높은 전압을 변경해줄 뭐 변압기라든지 또 이런 전력들을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캐패시터, 그리고 높은 전압을 버텨줄 수 있는 전력 반도체들이 필요하고요. 역시나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송전탑이잖아요. 송전탑에서 아주 강한 전력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이것들을 이제 계속 낮은 전력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낮은 전력을 바꿔줄 때마다 뭐 처음에는 이런 변압기가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캐패시터나 MLCC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쪽 세트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이제 반도체 서버, AI 서버 칩들이 막 들어가 있는 렉에 바로바로 전력을 꽂아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슈퍼 캐패시터, 그러니까 이런 축전기를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캐패시터의 사용량도 급증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이 고전압 관련된 테마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시 정밀공업, 요게 이제 슈퍼 캐패시터를 만드는 비나텍이나 LS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것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도 최근에 2배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이쪽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역시나 이 광통신 테마주들이요, 루멘텀이나 코이런트가 급등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광통신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이 고전압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변압기, 뭐 현대 일렉트로닉이나 뭐 LS 일렉트로닉 같이 큰 기업들 말고도 우리가 엣지 있는 종목들을 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패시터 관련돼서는요, 이 축전지죠. 축전기 관련돼서는 우리가 LS 머터리얼즈나 이런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나텍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지만 LS 머티리얼즈는 많이 안 올랐는데, 역시나 이게 뭐 최근에 블룸 에너지향 뭐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도 나가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고전압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쪽 포인트 열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을 보셔야 되겠죠.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상한가를 갔던 코스텍시스나 해성 DS 이런 종목들, 이게 원래 자동차 관련된 전력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업체인데 전기차에 고전압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종목들을 그대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상승 중에 있지만 지금 이 첫 상승이 이제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MLCC 관련돼서는 뭐 당연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있겠지만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 만큼 저는 좀 더 엣지 있는 종목으로 아모텍이라는 종목,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되게 많이 급등했죠. 그리고 실적 좋은 삼영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요, 이번 고전압 테마가 아니더라도 MLCC나 연료전지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이 고전압 테마가 광통신 테마처럼 된다고 하면요, 사실 지금의 상승은 이제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딱 여기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오늘 시세를 좀 뿜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요, 바스켓으로 잡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나는 꼭 종목을 찝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세 종목을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스텍시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겠고요. 보시면 이렇게 만드는 이 내용 중에 이 전력 반도체를 만듭니다.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패드, 방열 이런 패드를 만드는 업체인데, 역시나 이 AI 데이터 센터 향에도 들어가겠고요. 또 광통신, 이게 이제 CPI 광통신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NXP, 마이크로칩 이런데 그 유수 업체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혜주로서 우리가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 오늘 첫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어제는 별로 안 움직여줬거든요. 어제는 한 18% 정도밖에 안 움직여줬는데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만들어줬고요. 실적 추정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역적으로 이 상승하는, 성장하는 산업에서 수혜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도 고전압 관련주가 강했지만요,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강하게 만 거는 코스텍시스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텍시스에 대해서 당분간은 지켜보셔야 되겠고, 현재 굉장히 또 단타를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갭으로 갖다 떴죠. 이 갭을 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굉장히 강하게 몰리면서 주가가 팡 튀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갭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텍6 같은 경우에는 내일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좀 빠지겠죠. 빠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급등주 차트에서는 이 갭은 훼손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급등하고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갭 자리를 손절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고, 사실 지금 시총이 2,500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통신 테마주들 보시면 막 1조, 2조까지 올라갔던 케이스도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고전압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5천억, 6천억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포인트, 이 갭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급등 이후 첫 눌림에서 매수를 하셔서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약간 너무 단타 종목 싫다, 나는 좀 더 실적 베이스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요, 저는 삼영이라는 종목, 두 번째 종목 삼영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영이라는 종목은요, 아시다시피 커패시터 필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커패시터 필름이 뭐냐면요, 이런 축전지에 들어가는 옆에서 전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런 필름이고요.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업체가 있는데요, 1위가 도레이, 2위가 중국의 왕자재지입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이 삼영이라는 업체고요. 이 삼영이라는 업체가 최근에 이 증설까지 마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26년 올해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이 25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한 350억 정도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35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멀티플 10배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3위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지금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안정적이고 또 이런 어떤 해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삼영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차트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굳이 차트를 본다고 하면 최근에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돌파가 계단식으로 돌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돌파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거의 비슷한 형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계단식으로 돌파하는 형태가 나와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실적 베이스의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보다는 실적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나는 좀 더 급등주 베이스 말고 나는 좀 더 이제 바닥권에 있고
대기업 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LS 머터리얼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머터리얼즈는요, LS 그룹이죠. 최근에 이 LS 그룹의 기업으로서요, LS가 최근에 이 전력망의 핵심적인 그룹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LS 전선부터 LS 일렉트로닉스, LS 가온 전선 같이 전선, 변압기 이런 것들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역시나 LS 머터리얼즈도 LS 그룹으로서 울트라 캐퍼시터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 큰 축전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각종 프로젝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울트라 캐퍼시터 시스템을 공개하고 지금 납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LS 머터리얼즈도 모멘텀적으로는 정말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이 캐퍼시터, 슈퍼 캐퍼시터 시장, 그러니까 고전압 데이터 센터양 슈퍼 캐퍼시터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는 만큼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모멘텀적으로는 유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당연히 이제 LS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S 그룹의 뒷배를 갖고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월봉 차트로 봤을 때 2년 전 2023년에 상장을 하고요, 이때가 이제 2차 전지가 되게 좋을 때였죠. 이때 상장하고 2년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7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대형주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총이 1.7조, 1.8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대형주들은요,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면 엄청나게 우상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LS 일렉트로닉스 보십시오.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턴어라운드가 하고 나서요, 어떻게 됐죠?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대형주들의 장점은 지금처럼 이런 수급장, 패시브장에서는 이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에 있고,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시세가 오랫동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LS 머티리얼즈, 약간 바닥권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으로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2의 광통신 테마가 될 수 있는 고전압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기업이나 관심 가는 섹터가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 찍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 뉴스들, 이런 좋은 정보들을요, 제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각종 IR 자료라든지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해석도 해드리고, 또 관련된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입장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